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누락시켰죠. 바로 가르쳐주는 공무원은 착한 공무원이에요. 상속재산 다 날아가는 거 때문에. 요즘에 또 시니어분들의 또 큰 트렌드 중 하나가 집을 팔고 나 이렇게 실버타운 갈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때 네. 보통 집을 정리를 하고 실버타운 가실 텐데 이 집 정리할 때 보통 자녀한테 증여하시는 케이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떤 부분들 조심해야 될까요? 이게요 정말 이게 제일 어려운 주제예요. 어떻게 보면 사법시험 2차 시험 답안 쓰듯이 그럴까요?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뽑아내서 정말 종합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했다가는 막 양도세 폭탄 맞고 막 난리가 납니다. 왜? 웬만한 자산가들은 서울권에 또 집이 계시거든요. 사실 이거 양도세가 더 걱정이에요. 팔면 사실 뭐 1가구 1주택이라고 해도 양도세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야 아싸리 그냥 내가 어디다 전세 줘버리고 전세 자금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그 돈을 준다. 그 돈으로 실버타운 들어가자 이런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식들 다 출가를 했고 너무 크니까 우리가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전세 자금 받고 전세 자금을 만약에 10억짜리인데 7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보증금 5억 쓰고 나머지 2억은 생활비도 하시고 쓰고. 비상금도 갖고 계시다가 그다음에 또 우리 매월 실버타운 월세가 비용을 나오니까. 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가 아까운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처분해야 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에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싸게 팔아주는 거죠. 네. 자식은 지금까지 받은 게 현금 뭐 아기 때 2천만 원씩 받다가 어른 되면 5천만 원씩 받다가 결혼이나 출산 때 한 1억 받다가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게 7억짜리가 아니라 10억짜리를 아들이 7억에 사도 그러면은 3억은 그냥 꽁으로 받는 거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모든 거래에서 그 증여이제 처리해 버리는데 이 증여만큼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안 물린다는 거예요. 10억짜리를 7억에 주면 3억인데 네. 3억 싸게 줘도 괜찮다. 거기까지만 괜찮은 거예요. 3억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를 7억에 파는 것까지만 오케이. 자식은 그냥 가만 앉아서 시세 10억짜리를 7억에 샀잖아요. 싸게 네. 샀잖아요. 금매 사듯이 제일 좋은 재테크를 하나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받은 7억을 가지고 보증금 5억에다가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소비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생활비는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쓸 거니까. 근데 나중에 이 5억은 다시금 상속 재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5억 보증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담 사례 이렇게 하나 들었는데 세금 신고를 다 했대. 그러면 이제 딱 마무리를 했는데 그 아들이 미국에 있었던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부자들이 이제 유학을 많이 보내니까 그래야지 이제 과세관청하고 다 이야기 끝냈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이 전화 오더니 뭐 하나 누락된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아들이 그 실버타운에 있던 보증금을 꿀떡 먹고는 신고를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과세관청에서 신고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명하고 막 사정하고 이른다고 꽤 곤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증금 돌려주니까 받아 먹었다 이거야.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게 전세 보증금도 아니고 이제 아파트 보증금이면 다 변호사도 아실 거고 관세관청 다 아실 텐데 실버타운 보증금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사실 그렇죠. 생소하잖아요. 특이하죠. 근데 이게 5천만 원 정도다. 그러면 뭐 과세관청도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는데 5억이 오잖아요. 5억이 너무 크잖아요. 요즘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보증금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증금이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대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그런 재산이 누락됐다 그러면 큰일 나죠. 가산세를 두드려 맞습니다. 가산세는 얼마 나와요? 아우 세게 나오죠. 근데 이것도 팁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누락시켰죠. 바로 가르쳐주는 공무원은 착한 공무원이에요. 그런 공무원 잘 없어요. 언제 이야기한 줄 아세요? 한 8, 9년 차에 이야기를 해요. 가산세가 잔뜩 엄청 쌓였을 때. 와 무섭다. 그때 완전 이제 뒷목 잡는 거지. 상속재산 다 날아가는 거 가산세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게 누락 자체가 여러분들이 실수로 누락해서도 안 되지만 의도적으로 누락해서도 안 돼요. 야 이거 혼자 못하겠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자격사가 소송을 두드려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변호사, 의사, 세무사 잘못하면 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세무사는요 소송 맞았다면 무조건 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가산세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세무사 상대로 소송을 하시면 최대 70%까지 세무사가 책임지도록 판례가 나옵니다. 와 네. 제가 변호를 많이 해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네.
가산세가 나왔을 때는 변호사랑 상의를 꼭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혼자 독박 쓸 수도 있는데 그거를 관리한 세무사까지도 같이 사실은 책임지도록 함께 책임지도록 해서 분산을 시키죠. 미리 다 증여했어. 야. 근데 생활비가 결국에 자식이 줄 줄 알았는데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없나요? 그런 독박을 쓰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왜냐?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하시는 어른들은 이 자산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지도 조금은 노하우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함부로 다 줬다가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이런 분들은 잘 없어요. 자식들한테 줄 만큼만 주고 남은 만큼만 주는 것이지 다 줬다가는 이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러면은 자식한테 기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중 증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증여했죠. 아버지가 돈 없으니까 자식이 또 증여해줘야 되잖아요. 네. 이중 증여. 그럼 좀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미 받은 돈으로 이미 세금 냈는데 그게 원칙이니까. 국세청은 그런 데 대해서 익스큐즈가 없습니다. 그냥 받은 대로 돈 내세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무기입니다. 예. 싸워서 이기려면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실버타운 가시면 네. 결국에는 뭐 젊은 분도 가시지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가셨다. 근데 보통은 뭐 되게 행복하게 동시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한 분이 보통 먼저 돌아가실 때 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시느냐 이성적으로 접근하느냐 이 차이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아내 배우자라는 사람은요 상속에서 제일 공제가 많이 되는 사람이에요. 3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죠. 근데 두 분이 나이가 비슷하시거나 그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곧 또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좀 있으면 죽을 거고 또 네. 상속해야 되는데 네. 또 세금 2번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상당히 많죠. 그런 고민이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상속 포기하고 자녀들이 받아서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는 경우 이렇게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상속세가 갔다가 두 번 가야 되니까. 근데 두 번 가는 거는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배려가 있습니다. 10년 어머니가 10년을 더 사시면은 그대로 한 번 더 내시기는 하시는데 네. 10년 내에 돌아가시면 예를 들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음 해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공제 100%.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두 번 안 물리겠다. 2년 후에 돌아가셨다. 공제 90%. 이 식으로 10년 단위로 공제를 쭉 까내려가는 구조로 나름 설계를 합리적이네요. 해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상속을 받을 때가 되면 아버지 나이가 70이에요. 그렇죠.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저한테 상담 오는 친구들은 다 30, 40대 친구들이잖아요. 왜?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셔. 이제 90이에요. 근데 재산 많으셔. 네. 근데 90 할아버지, 60 아버지, 그다음에 30에 이제 자기야, 본인이야. 그런데 30대 중반이 이럴 때가 사실 돈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즉 그렇죠. 제일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도 난처한 거예요. 왜? 아버지는 이제 상속 받아야 될 나이가 되니까 이미 은퇴하고 전원생활하고 있는 거야. 물려줘야 되는데 본인도. 난 이미 70이야. 70이고 받아서 뭐해요? 이미 내가 은퇴해서 살 재산 내가 다 모아놨잖아요. 나의 아버지의 재산은 그냥 내 자식한테 바로 갔으면 좋겠는 거야.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그렇죠. 이걸 우리는 세대 생략 상속, 세대 생략.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내려준다. 그러면 상속세 줄이는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도 다 손자 주지 뭐 아들이 받겠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또 어떻게 꼼수를 쓰느냐? 요렇게 손자로 바로 가잖아요. 할증 과세 30%. 할증을 해요. 할증 30%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 20억인가? 너 고액이 되면 40%까지 더 내야 돼. 그런데 그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계산기를 놔야 돼. 계산기를 넣고 요렇게 가는 게 세금 얼마? 바로 가는 게 세금 얼마? 두 개를 놓고 어떤 게 더 크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님 30%만 내고 바로 내려주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게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매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유념해야 될 비교 개념이 또 하나 있어요. 대습상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할아버지가 상속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는 경우. 돌아가셨다 미리. 네. 근데 손자가 있어. 근데 그때는 그냥 바로 딱 내려가는데 가산세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할증이 없어요. 그냥 상속이에요. 이 중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그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경우가요. 우리나라 법에는 되게 웃긴 게 한 가지 경우를 더 봐요. 이렇게 대습 상속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아버지가 상속 결격이 되면은 되거든요. 결격 사유라는 건 뭘까요?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찢은 경우 아버지가 책임지고 야 나는 아들에게 상속을 많이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한번 내가 희생하겠다. 그래서 할아버지 유언장을 막 찢어. 그럼 할아버지 유언장 손괴를 했으니까 상속 결격이 빠져버리죠. 그러면 자녀한테 바로 가죠. 잘못하면 이제 그게 이제 유언장 손괴로 뭐 벌금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법률 구성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를 알아는 두셔야 된다. 예. 그럼 많은 분들이 우리 또 고민하잖아요.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게 유리할지, 유주택자가 받는 게 나을지.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뭐냐면 엄마 아들 딸이 모여서 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유언장에다 뭘 안 썼어. 그냥 돌아가셨어. 야 아파트는 누가 받을래? 야 꼬마 빌딩은 누가 가져갈래? 이렇게 상의를 하거든요. 네. 그때 상속인들이 머리 모여서 상의할 때 이제 변호사가 제가 옆에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아들은 지금 주택이 없잖아. 무주택자죠. 예. 아이 그럼 아버지 그 주택은 아들이 받는 게 좋아요. 취득록세도 싸고 그다음에 1가구 2주택이 안 되니까 그렇게 받으세요. 중과도 안 될 거고. 근데 여기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꿀팁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고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제 근데 대부분 이제 옛날에 가풍이 그렇잖아요. 장남. 그렇죠. 내가 알아서 다 한다. 제사 지내고. 야 동생들은 내가 해주는 대로 그냥 하면 돼.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한 다음에 아버지 재산을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다 가져갔어. 실제 사례. 제가 직접 했던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은 형 그거는 언제 나눠줘? 헤이 좀 있어봐. 그 신고도 하고 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요. 이런 게 이제 형 마음에 드는 세무사를 찾아서 알아서 착착착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나한테 유리하게 해달라. 상속 재산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세금 내면 되는 거고 주고 말고는 뭐 이제 그 다음 문제니까 이제 형이 다 했어. 그러고 나서 동생들이 가만 보니까 이게 안 와 재산이. 그리고 갑자기 형수가 전화를 안 받아.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에이 몰라 이러고 이제 잠수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류분 소송이 시작돼. 이제 거기 엄마까지 껴있으면 이제 불이익 소송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꼭 장남들이 뭐 막판에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다 엄마를 숨겨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건강 관리도 하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안 하는 순간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형이 다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유언을 안 해놨으니까 다 가져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유언에 대한 꿀팁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언은요 무조건 그냥 공정 증서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정 증서로 안 하면 나중에 좀 막 송사가 일어나. 그것도 요건 불비 때문에 유언이 깨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유언이라는 거 왜 합니까? 분쟁을 줄이고 내 의사대로 상속재산이 잘 분배돼서 상속인들이 안 싸우게 하려고 유언하는 거잖아요. 이 유언이 나중에 부정돼 보세요. 얼마나 더 사단이 나겠어요. 그래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쓰시는 게 부정이 제일 안 되는 방법이에요. 뭐 자필증서, 구수증서, 뭐 녹음 방식 에이 다 안 됩니다. 정확하게 더 들어가면 네. 이 공증 증서라는 건 뭐예요? 공증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법원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가를 해준 법적 경력 뭐 20년 차 변호사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딱 가운데 앉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혼하시는 거 맞죠? 이러고 증인 한 2명 있어. 네. 그리고 다 해가지고 도장 찍고 인감 도장 찍고 뭐 부분 하나 만들어가 2개 하나는 제가 보관하고 하나는 갖고 가시고 이렇게 해서 확실히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유언을 부정하더라도 공증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라고 하면 공증인 말이 맞는 거야. 유언장도 내용이 바뀌니까 변경도 해야 된다. 그렇죠. 공증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숫자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유언은 몇 년에 한 번씩 뭐 업데이트 해라든지. 내가 지금 이제 은퇴를 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은퇴 시점이 대한민국 한 65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약간 시간이 나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삶을 한번 반추해보는 계기로 본인 재산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셔야 돼요. 그런 재산 리스트를 이렇게 써보시고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의 향후 변동 가능성도 한번 점쳐보시고 그러면 이제 PB센터에서 자문도 한번 받아보시고 아니면 저 같은 변호사들이랑 상의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그 시점을 65세라고 한번 잡으신다면 내가 이 시점에서 증여를 한번 딱 하고 시작한다 생각하면 이후에 이제 자신 있게
75세까지는 나 잘 살 수 있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여해놓고 10년 내에 돌아가시면 이게 상속재산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상속재산 가액이 올라가면 누진세 때문에 세금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증여 내지는 내 유언은 이러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두시면 연착륙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도 갑자기 들이닥친 일보다는 꾸준히 아버지의 가치관, 생각,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일, 여생에 뭐 원하시는 일을 듣다 보면 어렸을 때 알고 있던 아버지 또 지금의 아버지 또 다르거든요. 그냥 그런 아버지의 삶도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의 생각도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 결정을 존중할 수 있잖아요. 비실버타운에 계신 분들과 시니어 타운에 계신 분들의 어떤 상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비용 차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법인세 줄이려고 비용을 많이 떨구잖아요. 그래서 좋은 차를 비용 처리된 차를 타고 이렇게 하듯이 네네. 아버지가 떨궈야 될 상속세 재산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집에 계시면 불편하죠. 그리고 또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건강적으로도 좋아요. 저도 지금 많은 케이스들을 보지만 요즘에 대한민국 문화가 임종을 집에서 마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리고 식사든 운동이든 뭐 스트레칭이든 아니면 레클레이션이든 모든 것이 다 최적화된 곳에 가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본인을 위해서도 좀 쓰실 수 있어야죠. 그래서 뭐 당연히 상속 증여는 하시고 싶은 만큼 일단 빼놓으시고 그리고 이 돈을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소비를 해주신다면 뭐 상속 증여 때도 부담이 덜 하실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제가 그렇게 가는 게 상속 재산의 규모를 줄이고 그다음에 본인의 삶의 퀄리티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저는 적극 권장할 일이다. 오늘 저희가 상속과 증여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변호사님이 마지막에 또 전달 주는 메시지는 본인을 위해서 돈을 써라. 상속인들이 덜 미안하게 하려면 본인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기를 위한 소비. 이 산업이 정말 저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이 오늘 상속 증여 원래라면 굉장히 비싼 돈을 받고 상담해 주셔야 되는 꿀팁들 많이 주셨는데 변호사님은 시니어 타운에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상담도 하시고 시니어 타운에 있는 입주민들 모셔서 단체 강의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 있을 때 또 저희 현장에서 또 협업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증여 상속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 노상기 변호사님 모시고 상속 증여 그리고 그 절세 방법들 이야기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변호사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